권력은 책임적인 봉사를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권력이 부여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국가를 위한 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그만큼 권력 행사의 자유가 요청될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선 권력의 위치를 쟁취해야 하겠다는 것이 대망을 가진 인사들의 제1위적인 욕구일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그 경쟁 양상이 너무나 치열했던 것으로 보아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그것을 쟁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어진 것이요 결코 자기 자신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그것은 국민으로부터 주어졌으며 그 주어지는 과정에는 도의와 법의 제약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도의와 법의 정괴를 유린하고 획득한 권력은 권력으로서의 합당성을 상실한다. 운동 경기에서 소정의 경기 규칙을 어긴 승자가 무효인 것과 같다. 권력은 쟁취자 자신의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면 국가 전체의 정의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권력을 부여받는 것이요 자신의 사적 영달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입신양명 개념이 앞서는 것은 권력 선용에 있어서의 숙병이다. 이런 높은 권력의 자리는 무직자의 취직 자리가 아니다. 단순한 직업 이상으로 준엄한 직책이다. 그러므로 권력자의 자리가 높으면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진다. 이것은 특권의 자리라기보다도 책임의 자리다. 이 엄숙한 책임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위 권력의 자리를 욕구할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권력은 봉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흔히 우리는 권력이라면 을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혁명가나 애국자가 권력을 잡기 전 더 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민중과 함께 고투할 때에는 자기 희생적인 위대한 봉사자로 민중의 절대한 신임과 친애를 받는다. 그러나 일단 그 혁명이나 애국운동에 성공하여 권력을 장악하게 된 때에는 봉사자에서 지배자로 급변한다. 그리하여 민중과 유리된 신화한 자기 위치를 선언하려 든다. 말하자면 토인비가 말하는 창조적인 소수에서 지배적인 소수애로 변하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와 그의 권력 구조에는 저주가 임한다. 권력의 실제 행사가 권력의 법적 한도를 초극하는 예가 많으며 경제력의 결핍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마비시키는 일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숨은 권력이 나타난 권력을 좌우하는 일도 있다. 우리가 만일 책임 사회의 일원이라면 모든 종류의 권력 사용에 정당성을 요구하고 그것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권력, 특히 정치 권력은 그것이 가장 큰 것이니만큼 국민으로부터 법대로 받아 책임 있게 선용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국가의 숭고한 품격과 번영을 위하여 겸허한 봉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요 사리사욕의 악용, 도용 또는 오용,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당부하고 싶다.